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를 괴롭히던 존재가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인데요. 실제로 80%가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동안 이에 대해 모른 척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 잠잠한데요? 알고 보니 이 황사가 다시 되돌아가 중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중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 신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날씨가 화창한 때 마스크를 벗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황사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랜만에 이불 빨래를 하려 해도 밖에 널어두는 것이 고민되기까지 했었죠. 특히 이 미세먼지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40% 이상이 중금속인데요. WHO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에 해로운 존재입니다. 이에 해외 BBC 언론은 중국 때문에 고통받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적도 있었죠. 중국 환경부는 2015년부터 국제학회나 기자회견에서 국내 발생 요인이 더 크다며 한국발 미세먼지 책임론까지 제기했지만 위성 자료나 대기 모델링 분석은 대부분 황사의 진원지를 중국 북부 사막지대로 지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중국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른 척 해왔는데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악행들에 대해 모두 피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사실 피해 보상까지 하는 것이 두려워 그랬다는 것은 100번 양보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이없는 때까지 쓰기 이르렀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에 발끈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상하이가 되려 미세먼지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이런 상황이 나아지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어차피 이 시즌만 되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작년보다 무려 12%나 감소했다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니 이번 연도의 뉴스에서는 황사에 대한 얘기를 크게 보지 못했죠. 통상 봄철 편서풍은 중국 내륙에서 미세먼지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온 역전 현상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대륙성 기단이 겹치며 대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강한 북서풍이 중국 내부로 오염물질을 되돌리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 덕분에 중금속 가득한 미세먼지는 고스란히 중국에 떠내려 앉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합성이 아니냐는 말이 돌 정도로 오렌지빛이 가득한데요. 이게 알고 보니 중국 간수성의 한 유명 관광지의 모래폭풍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중국 사람들은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였고 시야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교통 시스템도 마비되었는데 마치 재난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 같습니다. 간수성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시 또한 도심이 온통 흑빛에 덮였는데요. 광저우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600m 광저우 타워의 형체도 희미해질 정도로 모래 태풍이 불었죠. 모래바람이 광장을 덮쳐버렸고 건물 공사를 하던 곳에는 자재들이 뒹굴어 작업자들의 비명이 가득했죠. 이번 황사는 무려 발원지에서 2,500km나 떨어진 최남단 하이난 섬까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보였다는데요. 양쯔강 이남 지역까지 황사 영향권에 놓인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이기 때문에 중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닥치자 드디어 중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황사경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듯 이제서야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중국은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자 갑자기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법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무려 25년 만에 환경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환경의 저해 요인은 무관용이다. 누구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겐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선포를 한 상황이죠. 또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전기로 활용하는 전기 국가로 탈바꿈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행패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핑계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무시해왔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송화강 벤젠 유출 사고로 중국 지린성에서 국영 화학 공장 폭발로 100톤 이상의 벤젤류 화학물질이 송화강에 유출되는가 하면 산시성 림펀시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불릴 정도로 석탄 연료를 엄청 사용해 도시 대부분의 인구가 천식에 걸릴 정도였죠. 또한 오염이 가득한 산업폐수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그냥 무단 방류를 해버려 장쑤성 우시시 인근 태호에는 조류가 대량 번식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2005년 저장성에서는 니켈 재련 공장에서 유출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 수천 명이 집단 피부 질환을 겪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죠. 또한 허베이성의 탄광 지역에서는 대기 중 납과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해 어린이들의 지능 저하 및 발육장애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의료 지원은커녕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사라질 수는 없죠. 중국은 그 업보를 그대로 다시 돌려받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모래 태풍뿐만 아니라 3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설이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북서부 내몽골과 신장이구르 자치구에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폭설이 발생해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쌓인 눈 때문에 차량이 눈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에는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부족해져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불균형이 이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식량 안보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죠. 이상 기후는 비단 북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중국 동남부 해안가에서는 계절을 거스른 폭우로 도심 전체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푸젠성 샤먼에서는 1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도심 교통이 마비되고 홍수로 인한 붕괴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온도는 영하 50도 이하까지 내려가며 극한 한파를 기록했는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폭설과 모래 태풍은 중국이 불러온 기후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지구가 중국에게 하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폭설이 내리기 전 중국은 인공강우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강우라는 것은 대기 중 구름에 은하은 염화칼슘 같은 은결의 화학물질을 뿌려서 비나 눈을 더 많이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인공강우는 농업용수 확보나 산불 방지 등의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기질 개선을 명분으로 베이징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한쪽 지역의 강수량만 늘리고 다른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나 이상기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실험했지만 효과와 윤리성 논란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는 데 비해 중국은 그 규모나 빈도에서 월등히 앞서 있어 국제적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중국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드디어 중국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번 황사와 폭설은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세계 각국은 감시만이 아닌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구는 하나이며 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른 중국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데요. 그러니 지금 전 세계가 더 이상은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